자, 3절이고요. fxml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인데 이어지는 건데, 자, 한번 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4자 성어를 또 가르쳐 줬다, 그죠? 맞나요? 폐, 안, 마, 바. 그리고 또 익상수화. 이 두 가지 가르쳐 줬다, 그죠? 네. 그것만 알면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좀 가르치려고,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한 흔적이 안 보입니까? 하긴 내가 외우기 쉽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여튼 어쨌든 저쨌든 서로 알면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폐암마바. 자, 패딩은 아까 우리가 써봤듯이 뭡니까? 기준이 되는 게 컨테이너다, 그죠? 네. 컨테이너가 기준이 되어서 들여쓰기 개념이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탑만 따로 줄 수도 있고, 라이트만 또 따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동등하게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객체 이름이 뭐다? 인셋. 그죠? 인셋은 여백을 만드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바 닥스에 fx 닥스에 들어가 보시면 얘는 이게 아니잖아. 지오메트리 자바 fx 지오메트리 패키지에 있는데요. fx 지오메트리 여기 있죠. 여기에 인셋 객체가 클래스가 여기 있죠, 그죠? 인셋즈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컨스트럭터를 보게 되면 두 개가 있다, 그죠? 맞나요? 예, 두 개가, 자, 하나에 매개 변수를 갖는 거 하나, 그리고 네 개를 받는 생성자가 하나, 이렇게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생성을 할 때 선생님이 두 개를 같이 써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똑같은 값이라면 이거 쓰는 게 낫고, 각기 다른 값을 주고 싶다면 이거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hbox의 set 패딩 그거를 태그로 나타내면 보통 세터들이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set 했던 이유가 set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딩이라는 거는 항상 생각하시기를 시계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계 방향. 알겠죠? top, right, bottom, left. 우리가 AWT 할 때는 north 뭡니까? 이거는 west입니까? east입니까? east. 그리고 south, west. 이래 우리가 얘기했죠. 그거는 너무 좀 그렇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fx로 들어오면서 top, right, bottom, left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 패딩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set 패딩의 패딩 태그를 이용하고 인셋 객체를 생성을 한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를 전부 다 50픽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진은요, 컨테이너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이 마진을 줄 수 있는 이 컨트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예? 컨트롤이 기준이 돼서 바깥 여백.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마진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마진을 써야 할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통상 마진보다는 우리가 스페이싱 이러한 개념으로 많이 띄우곤 하죠. 그리고 패딩은 필수적으로 막 이렇게 컨테이너하고 컨트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보기 싫다, 그죠? 예, 어느 정도의 여백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컨테이너의 여백은 패딩으로 잡아주고
특별하게 이 버튼에 대해서 내가 좀 이런 형을 뭐 어떻게 좀 띄우고 좀 특별하게 특출나게 연원만 간직하고 싶다, 뭐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마진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이 보시다시피 버튼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컨테이너에는 셋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셋 마진인데 거기에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준점이 되는 컨트롤이 하나 있고요. 얼마나 띄울 거라는 그 여백 객체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세터기 때문에 H박스에 마진이라고 이렇게 줍니다. 근데 구태여 이렇게 써도 되기는 돼요. 근데 돼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디자인은 저도 잘 안 해봤어요. 이거는 그냥 차라리 스페이싱을 주든지 아니면 앙커페인을 이용을 해서 좌표값 없는 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죠? FX 씬빌더를 써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뭡니까? 어떠한 이러한 버튼과 라벨을 이렇게 갖다 넣었을 때 앙커페인이라고 할 값이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좌표를 마음대로 움직여도 걔네들이 안내선을 다 제공을 한다, 그죠? 네. 맞나요? 네. 그래서 뭐 자리 정렬도 이렇게 쉽게 해줄 수가 있다, 맞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외워라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필요하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도 찾아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기준이 얘는 컨테이너고 얘는 컨트롤이 된다라는 거 알겠죠? 예. 그래서 얘는 이렇게 주게 되면 자, 야 마진을 줄 건데 기준이 되는 놈이 누군데요? 버튼이 되겠죠, 그죠? 버튼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띄우겠다 50만큼 그 내용입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진과 패딩을 적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압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컨테이너 A의 탑 패딩은 위에서부터 이제 안쪽 여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가 두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예, 컨테이너가 한 개만 있으리라는 부분은 없어요. 최소 한 개에서 N개까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맞나요? 예. 그렇기에 이 컨테이너에서 라인 마진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맞죠? 맞나요? 기준이 되는 게 얘가 컨테이너가 기준이 된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이런 형태로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안 헷갈리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폐암마바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뭐 FX 닥스를 통해서 그죠? 요거는 동일하게 설정할 때고 각기 다른 값을 줘야 되니까 뭐 탑은 얼마, 라이트는 얼마, 뭐 이렇게 주고 싶을 때는 이걸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예. 그 다음 이제 FXML의 작성 규칙입니다. 작성 규칙은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론적으로 듣는 것보다 자기가 두드려 보는 게 제일 손에 빨리 익습니다. 자, 한번 보죠. FXML 태그는 자바 코드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바 코드하고 당연히 매핑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죠? 태그로 만들면 클래스로 생성을 해주죠. 그죠?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한 매핑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매핑 관계를 잘 이해하면 자바 FX API를 참조해 FXML 태그를 쉽게 작성 가능하다.
가능하죠. 예. 그리고 패키지 선언 위치가 뭐 중요하다 뭐 이래 나오는데요. 만약에 fxml을 만들다가 통상적으로 어떠한 에러가 예외가 뜨면요, 보통 자바랭 패키지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클래스에서는 안 땡겨와서 자동 임포트가 됐죠. 근데 여기서는 땡겨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예외가 터져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는 학생을 제가 매번 봐왔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란 말이죠. 여튼 프로그램적 레이아웃은 이러한 형태로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이제 우리 해봤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fxml 레이아웃으로 바꾸게 되면, 자, hbox가 당연히 루트 컨테이너가 될 것이고, 여기에 패딩 줬으니까 세터는 이렇게 셋 패딩으로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항상 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객체를 생성을 할 때, 그것도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객체를 생성을 할 때는 안에 이렇게 객체로 생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페이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페이싱은, 이놈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hbox의 속성입니다. 속성. 셋 스페이싱이잖아요, 그죠? 속성이란 말이죠. 근데 왜 얘는 스페이싱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얘는 셋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속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hbox를 만들 때 여기 안에다가 스페이싱을 넣을 수가 있어요. 키와 밸류의 형태로 스페이싱하고 니꼬르 10 이런 형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익숙해져요. 알겠습니까? 예. 텍스트 필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태그명은 통상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명이거나 혹은 세터일 경우가 거의 한 90% 이상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것만 기억을 하면, 아, 이게 클래스구나. 아, 이 클래스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또 한 줄로도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 이렇게 텍스트 필드 이렇게 하고, 속성이 브리프 위드스잖아요, 그죠? 이렇게 브리프 위드스 치고 여기에다가 값으로 얼마를 주면 돼? 200 이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 태그 바로 이렇게 닫아버리면 돼. 이게 한 줄로 만드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태그를 연습을 하면 익숙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예. 버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버튼도 지금 이렇게 텍스트라는 셋 텍스트이기 때문에 세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속성이기 때문에 역시 얘도 이렇게 버튼 이렇게 하고 텍스트 니꼬르 하고 확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닫아버리면 한 줄로 끝납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이제 children 태그, 이거는 getChildren을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children 태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열거를 해주면 여기에는 자식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컨테이너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children 태그를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예. 이거는 무조건 좀 많이 쳐봐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다가 말았는데, 자, 자바 fx scene layout.hbox 이거는 자바 코드다, 그죠? 임포트. 그런데 fxml 태그는 항상 무언가 임포트를 할 때 물음표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같은 패키지라면 이렇게 아스타를 추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컨트롤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까 버튼이라든지 텍스트 필드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컨트롤입니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은 한꺼번에 표식을 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스타 하나를 써주면 다 임포트가 되겠죠. 맞나요? 아스타 자체가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뜻이니까.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코드를 좀 길게 치다 보시면요, 임포트 하는 게 컨트롤 텍스트 필드, 컨트롤 버튼, 컨트롤 라벨 이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텔리전스 기능을 이용하면. 그러면 임포트 하는 그 소스만 해도 무시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네임스페이스라고 했어요. 그죠? 예, XML.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선언. 얘는 고유한 이름이 존재한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fx 혹은 나중에 네임스페이스를 또 JSON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어딥니까? MySQL에서 배울 텐데 이런 것처럼 나는 fxml 파일이야. 이렇게 접두어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 fxml 파일에 어떠한 컨트롤에 대해서 그 id 값을 우리가 부여하고 싶다면 이렇게 fx.id라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이걸 주게 되면 이제 이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로 땡겨가면 이 참조를 얻어서 이 어떠한 컨트롤들을 여러분들이 이벤트 터질 때나 아니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냥 id라는 속성도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fxml 파일이 하나일 수밖에는 하나면 너무 단초롭잖아요. 그거는 그냥 뭐 그거잖아요. 그냥 한 화면만 보여주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렸던 뭐 여러 가지 뭡니까? 뭐 테트리스나 이런 거 보면 게임 시작하면 회원 가입하면 랭킹하면 뭐 여러 가지 화면이 있죠. 맞나요? 그러면 그런 것들 전부 다 fxml 파일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맞나요? 예,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이제는 여러분들이 테트리스를 보면 조금 이해가 조금 됩니다. 어느 정도. 자, 앱 해서 자, fxml 파일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fxml 파일 하나당 이렇게 뒤에서 백에서 잡아주는 컨트롤러가 한 개씩 붙어요. 1대1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백그라운드 우리가 얘기했던 뭡니까?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의 참조를 서로 얻고 해야 되겠죠. 그죠? 예, 화면을 다시 띄워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나 이것도 좀 적은 편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러한 화면이 하나 나왔다. 맞죠? 이러한 화면이 나왔으면 이걸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고 맞죠?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인 버튼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랭킹을 누르면 랭킹 화면이 나와야 되고 그쵸?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루트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컨테이너라고 해도 그만이지만 최상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루트 컨테이너라고 칭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나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네임스페이스 안에 이렇게 fx 콜론 이래 나오면 fx가 나는 fxml 파일에서 사용되는 나야 이렇게 접두어로 선언이 됩니다. 나중에 fx collections, fx id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fx 접두어가 붙는 것들은 배치와 관련된 것보다는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배치와 관련된 거는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얘는 객체를 생성하거나 혹은 이벤트를 처리하거나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이제 우리가 fx id를 이렇게 선언하면 우리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fxml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내가 텍스트 필드를 이렇게 필드를 이렇게 이제 fxml 파일에 선언이 되어 있다면 이런 형태로 id를 줬다면 이렇게 텍스트를 줬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fxml 파일에 텍스트 필드를 이렇게 선언을 했고 fx id를 텍스트라고 줬다면 이렇게 참조를 얻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필드에 글자가 몇 개나 쳐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점점 해보면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태그는 시작 태그가 있고 끝 태그가 있습니다. 맞죠? 예. 이겁니다, 이거. 그죠? 그리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맞죠?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는 우리가 한 줄로 내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태그가 제대로 열렸는데 안 닫혔어. 그러면 무조건 이 익셉션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XML 스트림 익셉션 발생 뜨면 여기 몇 라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태그라고 뜹니다. 예외 코드에서. 그러면 그걸 찾아가서 태그 안 닫혔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클래스 fx의 태그 이름은 보통 클래스 명이거나 세터입니다. 80~90% 이상이.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속성 선언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fxml 태그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버튼, 세터. 이건 세터가 될 수도 있고 속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맞나요? 예, 세터 속성이 될 수도 있고 세터 태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성으로 존재한다면 이렇게 코드가 짧아지겠죠. 맞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걸 많이 쓰죠. 단 기본 타입과 스트링을 제외한 속성 선언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클래스겠죠. 유저 디파인 클래스나 혹은 유저 디파인 클래스일 필요가 없죠. 기본 타입이거나 스트링을 제외한 경우는 속성 선언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클래스 만들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까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인색 객체.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속성을 선언한다면 반드시 큰 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로 감싸야 한다.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이것도 역시 XML 스트림 익셉션 예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속성명 값 우리 이게 전부 다 컬렉션 할 때 해봤죠? 맵 키와 밸류잖아요. 맞나요? 예. 그리고 HTML 태그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인풋 태그라든지 폼 태그라든지 뭐 이런 태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속성이나 여러 개의 속성명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값을 넣어줌에 따라서 태그들이 그 특징을 다 지니게 되죠. 맞나요? 예.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그리고 클래스 속성 이게 바로 이제 클래스하고 세터를 이렇게 호출한 건데 이거는 안에 들어가는 게 속성이 아니라 클래스가 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속성 값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셋 패딩을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같은 클래스가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맞나요? 예. 그래서 뭐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뭐 annotation, named argument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쓰시면 돼요. 쓰시면 돼요. 무조건. 그러면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내가 이게 설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웃길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같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fx 다시 value 그리고 값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맞나요? 자, 우리 자바 코드로 너무나 많이 봤다. 그죠? value of method. 내가 그래서 value of method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value of는 객체를 만들어 주죠. 안 그런가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래퍼 클래스와 스트링 클래스들, 그 클래스들은 나중에 배워보면 아시겠지만은 뭡니까? 텍스트도 변해야 되고 해당하는 값도 숫자나 이런 것들도 변해야 되죠. 그래야 육안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잖아. 맞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fxml 코드에도 보면 자, string, integer, 더블, 불린 이렇게 클래스명 주고 fx 콜론하고 value 부르면 얘는 무조건 value of method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객체를 생성하는 거지. 맞죠? 예. 요러한 속성들, 요러한 fx value라는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두사가 fx value 하면 아하, value of method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constant, 상수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자, 여기에 버튼을 만드는데 버튼에 max width 최고 너비죠. 그죠? 예? 예, 그거를 더블에 점 max value 이렇게 주면 이거 상수다. 그죠? 예. 이거를 이렇게 주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세터니까 이렇게 호출하고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더블에서 fx constant라는 요거 내용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max value를 주면 이거와 동일한 코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constant 상수입니다. 그리고 value는 value of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자주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fx는 fxml 파일이라는 접두어예요. 그죠? 아닌가요? 맞죠? 요까지만 오늘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팩토리가 왔어요. 맞나요? 팩토리는 뜻이 뭐죠? 공장이죠. 그죠? 공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fx 팩토리 쓰면요, 여기에 보통 정적 메서드가 많이 오는데요. 이 정적 메서드가 오는데 통상적으로는 거의다가 옵저버블 어레이 리스트가 많이 와요. 왜? 우리가 이런 것처럼 리스트라든지 이런 거 콤보 박스라든지 이렇게 쭉 이렇게 드랍다운 리스트 있죠.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메뉴 아이템들.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전부 다 노드로 다 연결된다고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fx collections에 있는 역시 정적 메서드입니다. 얘가 옵저버블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그래 여기에 매개 값으로 스트링 타입을 두 개를 이렇게 선언을 하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려 그러면 자, 콤보 박스라고 선언을 하고 set items니까 자, 세터를 여기에 태그로 둡니다. 그리고 여기에 fx
collections라는 클래스죠. 그죠? 맞나요? 클래스단 말이죠. 여기에 fx 팩토리 공장 여러 개를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옵저버블 어레이 리스트라고 칭을 해주면 이렇게 하면 fx collections observable array list를 호출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매개 값은 스트링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fx value를 이용을 하면 이게 각각 스트링 객체로 만들어지죠. 맞나요? 그죠? 그래서 이 콤보 박스의 아이템으로 이 두 가지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거는 좀 어렵죠? 맞나요? 네. 그런데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좀 익숙해지면 금방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주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러한 리스트 형태로 나타내는 것들이 상당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죠? 그래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우리가 실습을 해보면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은 뭐죠? 요거까지만 할까요? 요거까지만 하죠. 자, 지금까지는 fxml 레이아웃에 태그로 되는 것들이 클래스와 세트라고 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fx value라든지 fx constant라든지 혹은 fx factory라는 이러한 뭐죠? fx를 이용한 이러한 그저 뭐라고 해야 될까? 키워드 같은 것들이에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배웠다면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잘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건 해보지는 않았지만 fxml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로딩을 할 때, 즉 자바 파일로 끌어들일 때 우리는 fxml 로더에 로드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리소스의 경로를 줬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그게 한 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씬을 설정하는 방법이 바로 fxml 로딩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읽어드려서 선언된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가면 initialize라는 그 메서드도 우리가 배우는데 일단 그래서 파일을 읽어드려서 선언된 내용을 객체화하죠. 로딩을 하면서. 그죠?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로더의 로드 메서드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까 썼던 저랑 같이 했던 이 방법이죠. 맞나요? 이거는 정적 메서드를 이용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자, 아까와 같이 테트리스와 같이 봤을 때 fxml 파일이 많잖아. 예. 그럴 때는 어때요? 스테이지 객체가 참조를 얻어야 된다. 그죠? 맞잖아요. 예. 참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인스턴스 메서드로 이제 호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new가 들어갔죠?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로더에 fxml 로더의 참조 변수에 로드 메서드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로더가 실제 객체 fxml 파일에서 루트 태그로 선언된 컨테이너들, 보통 루트 태그 우리가 hbox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런 컨테이너들을 여러분들이 리턴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른 fxml 컨트롤러한테 넘겨줘야 되죠. 맞나요? 그렇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스턴스로 생성을 해서 넘겨줘야 돼요. 좀 어렵다. 그죠? 예. 괜찮습니다. 이것도 같이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가 어차피 오브젝트 타입으로 리턴 하니까 얘는 페어런트 객체만 이거를 허용을 하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fxml 로딩하고 우리가 신객체를 이렇게 얻었고, 그러니까 루트 컨테이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루트 컨테이너를 이제 다른 씬에다가 적용을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장면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예. 뭐 이거는 이제 다 우리 해본 거잖아. fx 씬 빌더, 그죠? 예, 다 해본 거고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와서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죠. 알겠죠? 자, 요렇게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3절까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만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와서 같이 저랑 같이 코딩 하시면 이제 손에 익을 거예요. 뭐 자바도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이 손에 익었습니까? 안 익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손에 금방금방 익습니다. 알겠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